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5월 9일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는 러시아에서 가장 성스러운 경축 행사인 승리의 행진이 거행됐습니다. 나치 독일의 침략을 격퇴한 영웅적 전쟁 76주년입니다. 군인과 민간인 등 2,700만 명이 목숨을 바쳐 조국을 지켜냈다고 해서 러시아에서는 이 전쟁을 벨리카야 아체체스트베나 바이나, 위대한 조국 전쟁이라고 합니다. 나폴레옹의 침략을 격퇴한 전쟁을 아체체스트베나 바이나라고 하는데, 여기에 위대하다는 벨리카야라는 수식어가 더 붙습니다. 파시스트를 물리친 역사적 위협과 러시아의 불굴의 의지를 기리는 승리의 행진은 구소련 시절이나 냉전 이후 러시아나 모두 성대하게 치르는 행사입니다. 제병 지휘관으로 나선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의 격려를 받고 축하 연설을 한 푸틴은 아주 단호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바이든의 미국과 유럽의 나토에 당당히 맞서면서 밀리지 않겠다는 결의를 보였습니다. 그는 국제법을 지키는 동시에 러시아인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굳건하게 국익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과거의 이데올로기가 스멀스멀 출몰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인종주의와 국수주의, 반유대주의, 그리고 러시아 공포증 같은 과거 구호가 고개를 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은 역사 수정주의를 강하게 경고해왔습니다. 푸틴은 사상적으로 볼셰비크와는 확실한 선을 긋고 있지만 나치 독일과 소련을 같은 선상에서 보는 역사관은 배격하고 있습니다. 스탈린과 히틀러가 맺은 조약은 엄연히 상호 불가침 조약인데, 군사 동맹으로 착각하게끔 역사 수정자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게 푸틴의 역사관입니다. 2차 대전 때 유럽이 전화에 휘말리고 나치가 소련까지 침공해 미 중위의 인명피해를 불러온 직접적인 이유는 서유럽의 비굴함 때문이라는 게 푸틴의 시각입니다. 히틀러의 야심을 간구하고 나치 독일의 유화적 제스처를 취한 영국과 프랑스가 전화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면서 역사를 똑똑히 봐야 한다고 푸틴은 여러 차례 강조해왔습니다. 푸틴은 러시아를 위협하고 있는 글로벌리즘과 색깔혁명을 나치 독일의 파시즘과 동일선상에서 보고 있습니다. 76주년 승리의 행진에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전차부대를 격렬한 주인공인 T-34를 필두로 190대 각종 전차와 장갑 차량, 바크가 8개인 야르스 ICBM 운반 차량, 76대 전투기와 헬기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소식입니다. 요 며칠 중국 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는 화면이 있습니다. 허난성 난양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도시 여유국장으로 있는 정원밍이라니가 부하 관리들, 그리고 군중 대표를 이끌고 홍군의 장정을 묘사하는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전쟁 분위기를 생생하게 재현한다고 들판에 불을 넣고 국민당군과 육박전을 벌이는 것을 묘사했습니다. 화면에서 회색 군복이 공산군, 누런색 군복이 국민당군입니다.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며 대도와 창까지 휘두르며 격렬한 전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홍군이 붉은 깃발을 휘날리며 승리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영화 장면과도 같은 이 같은 여유국의 황당한 이벤트는 공산당사를 학습하라는 지시에 따라 당국에 잘 보이기 위해 기획된 겁니다. 전 중앙당교 교수 차이샤는 이 같은 이벤트에 대해 폭력과 핏빛을 선호하는 공산당의 기호가 나타난 것으로 공포로 통치하려는 속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아 중공 당국은 3월 100가지의 노선 상품을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천성이 4월에 11개 홍색 여유 코스를 발표했습니다. 항공사들도 홍색 관광 맞춤 상품을 내놨고, 전국의 철도국도 승객이 공상 군복을 입고 탑승하는 홍색 전용 열차편을 편성했습니다. 며칠 전 끝난 메이데이 휴가 때도 공산혁명 사적지는 관광객들로 붐볐습니다. 홍색 관광은 과거 10년 동안 중공에만 있는 특이한 현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2019년에 연인원 14억 1천만 명이 홍색 관광을 체험했습니다.
특히 진강산은 2019년에 누적 관광객 수 1,900만 명의 160억 인민폐 수입을 기록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상교육도 하고 돈도 벌어들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홍색 관광이 10년 전에 막 시작됐을 때만 하더라도 참가자의 대부분은 모택동 숭배자였습니다. 홍색 관광 붐은 시진핑이 크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진강산 혁명박물관에는 시진핑 어록이 내걸려 있습니다. 중공 당국은 시진핑 신격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공의 사회 분위기를 문혁시대로 회귀시키고 있는 가운데 중국 공산당 100년 역사에서 지도자는 단 2명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모택동, 다른 하나가 시진핑이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전 중공이 모택동 시대 문혁으로 복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을 포함해 사회 전역에서 무산계급 투쟁을 기초로 하는 광기가 출현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는 모택동의 글 5편이 실렸습니다. 장정과 연한 정신 등을 고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역사 교과서 서술 가운데 문혁을 평가하는 항목에서 착오였다는 부분은 삭제해버렸습니다. 청소년들 신시대 홍위병으로 양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진핑이 모택동처럼 정치투쟁을 통해 국내적으로 처한 사면초가의 난국을 정면 돌파하려 하고 있습니다. 소수민족 장족이 거주하고 천하절경인 계림과 양삭이 있어 시진핑이 태평성대 이미지 창출에 자주 활용하는 광시성입니다. 빈곤 타파 공작이 성과를 이루고 있고 시진핑이 소수민족까지 보살핀다는 선전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시진핑은 광시 장족 자치구의 전통절기인 음력 3월 3일에 이곳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광시성도 문혁 회귀 분위기에 따른 해괴한 현상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광시성 빈양의 혁명 열사 묘역에서 장년 여성들이 광장무를 춥니다. 선녀를 추모하기 위한 홍색 활동입니다. 혁명의 위협을 되새긴다면서 흥겨운 군무를 합니다. 그런데 행사를 마치고 돌아가다 타고 있던 3륜차가 구르는 바람에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중공 네티즌들은 선녀를 기리러 갔다가 아줌마들이 선녀이 됐다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광시성 동족 고유의 행사인 부추절입니다. 중국 문화에서 채소를 주제로 하는 아주 드문 축제입니다. 고구에 맞춰 초봄을 대표하는 채소 부추 첫 수확을 테마로 하는 축제입니다. 그런데 중공에서 부추는 정부에 착취당하는 백성을 의미하는 속어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베어내면 바로 다시 자라는 부추는 가렴주구의 피해자를 상징합니다. 교통 범칙금이나 터무니없는 세금처럼 착취의 화수분이 부추입니다. 그래서 가렴주구하는 정부의 돈을 뜯겠다는 것을 중공에서는 부추처럼 수확당했다고 표현합니다. 동족의 부추 축제는 중공의 가렴주구와 연상작용을 일으키면서 키워드 자체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광시성 바이서의 한 농촌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버섯 구름까지 발생한 강력한 충격으로 인근 마을에서는 기물이 떨어지고 유리창이 깨지는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진동이 10km 떨어진 곳에서 느껴질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당국은 시멘트 파쇄용 화학물질 공장에서 사고가 났다고 밝히고 있지만 주민들은 이 같은 해명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우한의 한 건축 도매상가 앞에서 자동차가 불타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테슬라 킬러라 불리며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전기차 니오 ES8입니다. 이 모델은 노르웨이로도 수출되는 중공 전기차의 대표 주자입니다. 전기차에서 자연 발화 현상이 발생해 전소했습니다. 중공판 롤스로이스라 불리는 홍치 H9 세단도 도로 중간에 멈춰섰습니다. 역시 자연 발화 현상이 발생해 엔진룸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사람들이 소화기로 불을 끕니다. 허베이성 한단의 한 풍경구입니다. 60위엔의 입장료를 내고 들어간 풍경구에 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학들은 종이로 만든 가짜입니다. 동물원을 알고 구경하러 온 관광객들은 이 같은 사기 행각에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한편 타이완에서는 일주일 동안 고무보트를 탄 중공인이 2번이나 자유를 찾아 귀순했다고 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첫 번째는 저우시엔이라는 30대 남자가 넘어왔는데 타오바오에서 군용 고무보트와 똑같은 모델을 구입해 혼자서 몰래 타이중에 도착했습니다. 푸젠의 스스에서 출발해 50리터의 휘발유를 다 사용하면서 185km 거리에 타이완 해협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상 순찰대와 해군 모두 이를 감지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 남자는 타이중에 상륙해 자진해서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그러나 타이완 정보당국은 귀순했다는 말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타이완 해협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수임무를 띈 요원으로 간주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아먼에서 금문도에 상륙한 사례였습니다. 이번에는 레이더에 포착돼 바로 체포됐습니다. 중공이 해상 민병이란 비정규군을 대규모로 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수부대가 타이완에 몰래 상륙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군 당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또 이런 방식으로 타이완에 우한폐렴을 전파하는 생물학전을 벌일 가능성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타이완에서 오랜 가뭄이 해갈된 뒤 5월 8일 차잉원總統이 우산토 저수지에 조성된 하타 요이치 기념관을 찾아 가남 운하 건설 10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하타 요이치는 일본 통치 시절 총독부를 설득해 가남평에 댐과 저수지를 건설한 수리기사입니다. 천수답에 의지하던 타이완 가남평해를 옥토로 만든 인물로 타이완의 교과서에도 수록된 일본인입니다. 차이 총통은 100년 전 댐을 건설한 하타 요이치 덕분에 식량 자급을 이룩했다면서 행사에 참석한 하타 요이치 후손과 일본에서 온 내방객들에게 거듭 감사를 표했습니다. 또 하타 요이치의 고향인 일본 가나자와시 당국과 모리 요시로 전 일본 총리가 영상 메시지로 타이완 일본의 우위가 계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하타 요이치가 건설한 수리시설은 한국으로 치자면 대구 수성목과 같은 시대 유산입니다. 타이완은 일본의 통치를 받기는 했지만 그들이 남긴 긍정적인 부분들은 있는 그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편 터키의 반중 감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미 오래된 신장 위구르의 인권 탄압 이슈에다 최근 신장 면허를 둘러싼 서방 기업과 중공의 불매운동이 한꺼번에 불거져 나온 데 따른 겁니다. 터키인들은 같은 민족인 위구르인들이 중공에서 가혹한 탄압을 받고 있는 데 대해 더 이상 참지 않고 반중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에르도안 정부는 친중 스탠스를 보여왔습니다. 앙카라시와 야당이 급격히 반중으로 쏠리고 민심도 이를 따라가자 터키 교육부는 중공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터키 중공수교 50주년을 기념하는 전국 중고등학생 회화대회를 열었습니다. 회화대회 주제는 내가 상상하는 중국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장성이나 번영하는 상하이 베이징의 모습, 천안문, 쟁20 전투기, 랴오닝호 항공모함 같은 중공이 흡족할 만한 그림을 그릴 줄로 기대하고 주최한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터키 중고생들이 중공의 인권 탄압을 그림으로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시진핑이 위구르인들을 가두고 있다고 비판하는 그림입니다. 중공인이 어린 위구르 소녀의 입을 틀어막는 그림도 있습니다. 강제 수용소에 가두고 핍박하고 있음을 가감없이 묘사했습니다. 중공의 공안이 어린이들을 강제로 부모로부터 떼어내 타가소로 데리고 가는 모습을 그린 그림도 있었습니다. 가족들을 모두 강제 수용소에 가도 혼자가 된 소년이 집에서 울고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동투르키스탄이라고도 불리는 위구르에서 중공이 얼마나 잔악하게 투르크인들을 탄압하고 있는지 그대로 그림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한폐렴 백신을 도입하려 하고 있는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은 중공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망령 위구르인들과 터키인들 그리고 야당은 이제 에르도안 정권이 중공에 있는 동족의 비극에 더 이상 눈 감으면 안 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